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란이생과 요양보호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의 업무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가진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욕구 단계. 이걸 갖다가 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는 무엇이냐면 의식주에 대한 욕구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는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안전의 욕구는 여러 환경에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이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가족이나 소속감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인데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욕구는 명예라든지 권력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위와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가장 상위 욕구이고 자기 완성, 삶의 보람과 자기 만족도를 느끼는 단계로서 자아실현, 여러분은 자아실현 욕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저도 자아실현 욕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가장 밑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1단계, 그래서 대상자들은 보통 생리적 욕구에 대한 우리가 많은 요양을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양은 보통 요양보호사는 아래 단계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 배설, 수면 등 이런 것들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이분들이 가장 기본 단계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단계에 소속이 될까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단계로서 우리가 대상자들의 체위 변경을 통해서 욕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에 경직되는 것이라든지 구축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이 대상자가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 업무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요양보호사의 우리가 요양보호의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한된 업무가 있습니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라든지 간호처치 서비스는 여기서 요양보호사 보호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기를. 기능 회복 훈련소는 누가 할까요?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처치 서비스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여기서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대상자들이 표준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세면 도우미라든지 구강관리, 그리고 머리 감기기라든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돕기, 이런 것들이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가사 지원이죠. 그래서 취사, 장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정돈이라든지 세탁 같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집 밖에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외출 시 동행이 있고, 외출 시 동행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위해서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병원 업무, 그리고 산책 시 부축한다든지 동행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업무 대행은 대상자를 위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약탁이라든지 은행에 간다든지 관공서를 대행해 주는 것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정서 지원 서비스, 말로 하는 서비스예요. 말벗을 한다든지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이런 것들이 다 정서 지원인데, 이 생활 상담에서는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2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라고 해서 치료라든지 훈련, 재활 같은 게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신체와 인지 형상 프로그램, 기본 동작 훈련, 일상활동 동작 훈련, 그다음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정신기능 훈련,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 변화의 대처를 위해서,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 필요하고,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는 친구라든지 린넨 교환이라든지 정리, 환경 및 물품, 세탁물 관리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말한 것처럼 요양보호사에 제한된 업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 서비스의 유형별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방 문제 사례를 보면은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심하게 거부하면 입안 헹구기를 해줌으로써 대상자를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 회원부 사촉을 거부한대요. 그럴 때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수건을 이용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회원부 세척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위에서 아래로, 그쵸? 요도질 항문 순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머리 감기를 거부할 때는 특수 샴푸 있잖아요. 건 샴푸. 이걸 이용해서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절과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대상자들 어떤 때는.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해주고, 입고 싶은 옷을 안에 입히고 겉옷을 상황에 맞게 입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대상자와 가족이 목욕을 희망할 때,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의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목욕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욕 서비스가 없으면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을 하고,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파악한 후에 시설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안에 손을 자주 집어넣는 경우, 그리고 음부에 습진이나 발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착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주는 거. 네, 그쪽으로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변빈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할 때 평상시 식습관과 배설 양상을 확인하고 서비스 계획을 반영하고, 관장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의료인과 상의하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관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유있게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하고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복부 마사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할 때 건강한 쪽을 아래로 향하고, 그리고 마비가 있는 쪽은 베개를 받쳐주고,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돕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편마비 있는 경우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하고, 그 마비 쪽이 위로 와서 뒤쪽에 있는 벽에 같은 걸 대중을 해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에 들리지 않도록 말을 시키지 않고 천천히 제공하는 거. 그렇죠? 마비가 있는, 편마비 있는 건 구강 쪽에 연화곤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에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말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제공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살에들 약간 구강에 연화곤란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살해뿐만 아니라 청색증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거기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 나는 과일 같은 거, 자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기해야 되겠죠. 금기보다는 약간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명절이나 생일상 차리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용한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재사용을 해라면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하고,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기는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한 한 대상자거나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은행 업무를 하도록 하고, 동반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거. 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는 불법 행위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됨을 설명해야 되고,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외에 자주 전화해서 이런저런 푸념을 한다. 서비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음식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리 과정에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영양사나 의료인에게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만지는데 신체 접촉을 한다.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계속할 경우 가족이나 시설장에 알리고 대체를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원칙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최대한 활용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치매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게 서비스 제공 원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 정보라든지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않고, 네. 그 다음 모든 서비스는 누구한테?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변경이 있거나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른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먼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먼저 보고 나고 나서 거기에 지시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든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것은 이런 예시가 나오면은 이것은 아닙니다. X입니다. 그리고 맥박이나 호흡, 체온, 혈압 측정, 흡인, 위관 영양, 관장이나 돈요, 욕창 관리 및 투약 등은 오늘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혈압약이나 경구약, 안약, 안연고, 귀약, 응급사항 시 비상약품 사용, 욕창 예방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 외에나 그 말한 것도 맥박이나 호흡, 체온, 혈압 측정한다, 흡인한다든지 위관양을 한다든지 관장 이런 것들은 모두 의료행위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상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나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옮긴다.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숙련된 수발자, 정보